보험 설계사님이 보험 계약을 하거나 리크루팅을 했을 때 계약 수당이나 증원 수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 실적에 따라 구간을 설정해서 수당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받기도 하고, 리크루팅을 해서 직급이 올라가면 더 높은 수당률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해 따라붙는 조건들은 우리 설계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조건들, 과연 보험영업 조직의 기본적인 생리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언젠가는 개선해 나가야 할 불합리한 제도로 생각해야 할까요? 실적이 많든 적든 적어도 일한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조건 없이 높은 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구간 태우기라고도 얘기하는 보험업계의 까다로운 수당 지급 조건들. 이렇게 대부분의 보험 조직들이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조건을 내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설계사님들에게 더 높은 실적 달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때때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억지로 맞춘 실적이 실효와 환수라는 부메랑이 되어 설계사님의 숨통을 조이는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보험 영업을 할 때 각종 수당에 따라 붙는 지급 조건들을 살펴보고, 고달프지만 보람있는 보험 영업을 마음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성하면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당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 수수료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보험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적과 인원 조건을 맞추는 것을 늘 신경 써야 합니다. 대개 실적과 직급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보험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주로 계약 실적에 따라 설계사님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적에 따른 수당률 구간 태우기를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을 속상하게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수당률을 결정하는 최상위 관리자는 보험 계약을 통해 회사나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수당의 총 모수에서 설계사님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수당의 총액을 이미 정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사님에게 지급하려고 책정한 수당 총액에서 실적이 낮은 설계사님에게는 수당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고, 이렇게 기준보다 낮게 지급한 차액을 실적이 높은 설계사님에게 얹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실적에 따라 수당률을 다르게 적용받는 것을 회사가 고능률 설계사님을 예우하는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는 어쨌든 지급할 금액인데 그 금액 안에 별도 구간을 만든 것이고, 설계사님 입장에서는 원래 받아야 할 수당을 회사가 만든 구간에 의해 더 적게 받거나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맞추려고 아둥바둥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전형적인 회사나 관리자 중심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일방적인 규칙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설계사님이 받는 수당 중에서 조건이 까다롭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예를 꼽으라면 직급 승급 조건을 맞추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험 조직에서는 대개 4개에서 5개의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 직급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나의 청약 실적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률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도입한 산하 설계사님의 실적에 대해서도 리크루팅 수당을 받게 되죠. 직급 승급을 위해서는 실적 조건, 인원 조건을 맞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가 많은 중간 관리자분들을 만나면서 자주 듣게 되는 고충이 있습니다. 직급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직급 승급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험난한 고난의 길로 이어지는데요. 지속적으로 산하 조직의 실적이나 인원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강등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급 강등은 예기치 못한 심각한 문제들이 따르게 되는데요.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조건들을 맞추려다 보니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부작용들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떠한 조건을 맞춘다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이 정점을 찍는 순간은 마감을 앞둔 실적이 수수료 지급률 변경 구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상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10만원 정도의 계약을 더 청약하게 되면 전체 수당 지급 구간이 달라진다. 그때는 설계사로서 내가 전달했던 보장의 가치보다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앞서게 마련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접수한 계약은 결국 실효나 환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리크루팅 수당이 무시 못할 수입원이 되는 팀장님, 지점장님 같은 중간 관리자가 조건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설계사님과 비교가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름 잘 나가는 A 지점장님이 있습니다. A 지점장님은 믿음직스러운 두 분의 팀장, B 팀장님, C 팀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B 팀장님, C 팀장님과 함께 A 지점장님은 안정적으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지점장님은 B 팀장님과 팀장님의 산하 설계사님들이 다른 보험 대리점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 지점장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일단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줄게 되면 직급 강등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C 팀장님과 동급이 되기 때문에 본사로부터 지급받던 리크루팅 수당, 즉 오버라이드 수수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라고는 오로지 A 지점장님이 직접 계약한 계약 수당이 전부인데, 이 수당만으로는 그동안 지불해 오던 사무실 운영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갖가지 비용들을 충당하기도 버거운 현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계약해서 받은 수당을 지점 경비로 다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일 것이지요. 이분이 강등을 면하기 위해서는 B 팀장님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붙잡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조직을 키워야 합니다. 일단 새로 시작하여 조직을 예전과 같이 키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 B 팀장님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가까스로 붙잡는다고 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B 팀장님 조직의 실적에 대해 A 지점장님에게 지급되던 오버라이드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B 팀장님의 수당 지급 조건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된 C 팀장님에게도 같은 조건을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지점을 운영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 힘들어지는 상황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A 지점장님도 예전에는 지점장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영업 조직만큼 수당을 받기 위해서 맞춰야 하는 조건이 다양하고 까탈스러운 영업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단돈 100원도 마음 편하게 받기 힘든 곳이 바로 보험업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계약 수당과 리크루팅 수당을 받을 때 수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맞춰야 하는 조건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받는 계약 수수료에서 조건이 없다는 것은 실적과 수당률의 그래프가 정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갖는 의미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달 나의 실적이 20만 원이어도 200만 원이어도 나에게 적용되는 수당률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사님은 나에게 적용되는 계약 수당률만 확인하고 나면 나머지 신경 쓸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실적이나 지급 조건에 따라 수당률이 달리 지급되는 기존 제도에서 지급률 변경 구간에 애매하게 걸쳤을 때 그 조건을 억지로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갖가지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크루팅 수당을 지급할 때 산하조직의 실적과 수당률의 그래프가 정비례가 되면 더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을 선발하면 한 명에 대한 리크루팅 수당을 받으면 되고, 내 산하조직이 100명이 되면 100명에 대한 리크루팅 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만에 하나 산하조직의 인원이 50명으로 줄었다고 해도 50명에 대한 리크루팅 수당을 받게 될 뿐, 직급 강등에 의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무리하게 인원과 실적 조건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크루팅 수당과 관련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리크루팅 수당을 지급할 때 흔히 내가 얻는 대표적인 조건 중 하나는 수당 지급 기간에 대한 제약입니다. 대개는 내가 도입한 설계사님의 실적에 대해 리크루팅 수당을 1년이나 2년만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리크루팅 수당이 정률로 지급되면서 여기에 기간 제약 조건까지 사라진다면 그야말로 설계사님 입장에서 최고의 조건이 아닐까요? 내 마음이 편하면 영업도 더 잘 되고 리크루팅도 더 잘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가 하는 보험 영업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집중을 해도 잘하기 힘든데 엉뚱한 데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설계사님들이 마음 편하게 일에만 매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 수당제도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아래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높은 수당률. 둘째, 구간 조건이 없는 정률 지급. 셋째, 위 두 조건을 보정할 수 있는 투명한 수당제도. 자신만의 영업 노하우와 영업 철학을 갖고 있는 경력 설계사님들에게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보상이 실적이나 인원 조건을 맞추지 않더라도 정률로 지급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수당 지급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면, 이 세 가지 환경이 보장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마음 편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설계사님이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받게 될 수당이 높냐 낮냐도 보셔야 하지만,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맞춰야 하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직급 승급을 통해 지점장, 본부장이 됐을 때 누리게 되는 혜택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조건을 끊임없이 맞춰야 하는 무거운 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세요. 조건이 없는 수당제도일수록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보험업계에서 설계사님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알아보고, 조건이 사라졌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직을 고려할 때 내가 받게 되는 수당만 살펴보시지 말고 그에 따르는 지급 조건도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보람 있는 우리의 일, 관리자 중심의 수당 제도에서 설계사 중심의 수당 제도로 자리 잡아간다면 우리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문화도 함께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마음이라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